안녕하세요. 국제경제학의 정석,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만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국제수지 위기의 발생 시점인데요. 흔히들 외환위기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크루그먼의 이 명쾌한 1세대 모델을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이건 처음부터 짜여진 비극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외환 위기. 이게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천재지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던 한편의 연극 같은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비극의 첫 장면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기에는요, 다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그 씨앗은 어디에서 어떻게 뿌려지는 걸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 정책의 불일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정부가 밖으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으로 단단히 묶어두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안에서는 국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돈을 좀 풀어야겠어 하면서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고정환율제와 확장적 통화정책.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관계거든요. 바로 이 근본적인 모순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책의 불일치라는 씨앗이 한번 뿌려지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중앙은행의 금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서서히 비어가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말이죠. 자, 이 그래프 아래쪽을 한번 봐주세요. F라고 표시된 선이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그러니까 달러의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시중에 자국 통화가 막 풀리니까 사람들은 그 돈으로 더 가치 있는 달러를 사려고 하겠죠? 이런 수요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약속한 고정 환율을 지켜야 하니까 결국 금고에 있던 달러를 팔아서 환율 상승을 억지로 막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최후 방어막인 외환 보유고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외환 보유고 감소가 그냥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위기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하고도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바로 이때 시장의 이 미세한 균열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아주 영리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비밀 무기를 손에 쥐고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잠재 환율이라는 겁니다. 잠재 변동 환율, 기호로는 ES, 영어로는 섀도우 환율, 섀도우 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만약의 환율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백기를 들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 진짜 시장에서 결정될 환율은 과연 얼마일까? 바로 이걸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환율이 아니라 시장이 평가하는 그 나라 통화의 민낯,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의 방패, 즉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수록, 다시 말해 방어력이 약해질수록 시장이 생각하는 그 통화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떨어지겠죠. 이걸 환율로 표시하면 상승하는 겁니다. 방패가 점점 얇아지는 걸 본 시장 참여자들은 저 통화는 곧 무너진다의 돈을 걸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심리가 이 잠재 환율에 그대로 반영돼서 무섭게 치솟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투기꾼들은 잠재 환율이라는 비밀 주도를 손에 쥐었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운명의 방아쇠를 당길 바로 그 정확한 시점을 포착하는 것.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죠. 저기 이 공이라고 표시된 평평한 선, 저게 바로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한 고정 환율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저 곡선이 바로 잠재 환율, ES입니다. 어떠세요? 마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두 기차처럼 두 선이 필연적인 한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저 T 시점에서 두 선이 정확하게 만납니다. 자, 화면에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S, 즉 잠재 환율이 이 제로,
고정환율과 정확하게 같아지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모든 투기꾼들이 숨죽여 기다려온 공격 개시 시점입니다. 이 찰나에 시장의 모든 공격 물량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지면서 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왜 하필 바로 이 순간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일방적인 베팅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기면 대박이고 저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야말로 100% 이기는 게임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투기꾼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만약 T시점보다 먼저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외환보유고가 남아있는 중앙은행이 방어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돈을 잃게 됩니다. 위험해요. 그럼 T시점 이후는요? 그때는 이미 환율이 폭등한 뒤라서 먹을 게 없죠. 너무 늦습니다. 오직 단 한순간, 바로 T시점. 잠재 환율과 고정 환율이 같아지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해야만 중앙은행이 방어를 포기하는 그 즉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설령 방어에 성공한다고 해도 환율은 그대로니까 손실도 없고요. 그야말로 완벽한 원웨이 배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요. 외환 위기를 촉발시킨 이 투기적 공격이라는 게 그냥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외치는 군중 심리에 의한 그런 비이성적인 패닉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모순, 그리고 그로 인해 바닥나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명백한 데이터를 근거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계상해낸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크루그먼 모델이 설명하는 국제수지 위기의 발생 시나리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보고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명확한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정 환율제와 통화 팽창이라는 모순된 정책이 외환 보유고 감소라는 균열을 만듭니다. 둘째, 그 균열을 본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잠재 환율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침내 잠재 환율이 고정 환율과 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합리적인 투기꾼들의 공격이 터지면서 위기의 막이 오르는 겁니다. 결국 외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정책의 첫 단추 속에 그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고요. 모든 과정엔 경제 원리에 따라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 말 그대로 예고된 참사였던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크루그먼의 모델은요, 위기의 근본 원인이 투기꾼들의 탐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그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